배신당했습니다. 메꾸다가 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더 큰 빚이 생겨서 거의 10억 정도. 왼쪽 눈도 실명할 뻔하고 목뼈, 갈비뼈 다 부러지고 많이 싸웠어요. 다 따지고 싸우고.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기특한데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기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제가 절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억이면은 네. 순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한 1억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는 35살에 경영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경영 컨설팅이 뭐예요? 사업자분들이 사업 경영을 하시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필요한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거죠. 너무 어려서 그런데 네네.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진짜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받는 혜택들이나 공짜 돈들 이런 것들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탈세 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죠. 나라에서 사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수천 가지에서 수만 가지까지 진행을 해요. 근데 잠깐 떴다가 소진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을 놓치면은 다시 찾아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시고 일일이 이런 것들을 챙기시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롤로 따지면은 서포터 같은 역할인가 보네요. 이제 롤은 하진 않지만 딱 봐도 서포터의 역할이죠. 회사는 언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려고 해요. 애기도 등원시켜야 돼서 이제 지금 출발하면 됩니다. 애기도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항상 애기 등원해 주세요? 네. 애기 없잖아, 우리 집에. 그럼 너는 애기가 아니야? 아, 맞지? 몇 살이에요? 6살. 아빠랑 같이 유치원 가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빠가 얼마큼 좋아해요? 많이. 이쁘게 말해. 얼른 타. 사장님 근데요. 애기 등원을 포르쉐 타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기존 차가 뺑소니를 당해서 이제 잡아가지고 입고시켜서 대차로다가 요걸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번호판이 호네요. 근데 굳이 포르쉐로 할 필요가 있었어요? 뭐 이럴 때 타보지 언제 타보겠습니까? 원래는 무슨 차였어요? 마세라티 르반떼. 마세라티랑 포르쉐랑 비교하면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굳이 뽑자면 마세라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포르쉐 별로예요? 아니, 좋아요. 다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애기 등원시키고 출근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좋아요. 등원시키고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아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진짜 제 심장도 줄 수 있을 만큼 좋습니다. 유튜브 출연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출연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말을 안 들을 때 저 닮아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때 야, 아빠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라고 보여주고 아, 우리 아빠 이렇게 잘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저의 인생을 좀 담는 거라도 남아있으면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제 방인데 저의 주 사무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일은 저 안에서 해요. 저기서 있어야 같이 공유하고 서포트를 하니까. 아, 여기는 그런 대표실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냥 휴식 쉼터예요. 사무실 오시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일단 오전에는 뭐 개인적인 업무도 보고 회사 업무도 보면서 회의하고 미팅들 나가시면 제가 이 안에 서류나 이런 것들 서포트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보험을 했었습니다. 회사 신기록도 세웠었고 그 회사 내에서는 상위권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이랑 보험 건수랑 조기 달성했던 것들. 이게 보험하면서 받았던 트로피인 거예요? 네네. 최단기간으로 일반 사원부터 팀장, 지점장을 달고 산하 조직도 60명 정도 있었는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신용이 가능해야 서울보증보험을 끊고 수수료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보험 일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일단 제 재량으로 직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그 중에 절반이 수수료를 받고 도망갔어요. 네, 배신당했습니다. 빚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뭔가를 하다가 또 더 큰 빚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 일이 싫더라고요. 그 상처를 많이 받던 일이라서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 옛말에 절대 보증 서주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왜 서줬어요? 그냥 부모님이 상황이 안 좋다, 집안에 돈이 필요.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니까 믿고서 그렇게 했다가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때 빚이 얼마나 되셨어요? 그때 시작은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로 시작을 했고 메꾸다가 하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더 큰 빚이 생겨서 거의 10억 정도. 10억이요? 네.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 일도 했어요. 배달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탔습니다. 1시 50분 정도 마감을 하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식당 청소 마감 알바를 하고 집에 복귀하고 했었습니다. 배달하면서 하루에 얼마 정도씩 벌었던 거예요? 정말 많이 벌릴 때는 50만 원까지도 벌었었고 평균 30 이상은 계속 벌었었습니다. 비가 오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비가 오면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콜도 밀리기 때문에 할증도 500원씩 붙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너무 좋아서 더 많이 탔었습니다. 근데 역주행 오토바이가 와서 이제 제가 큰 사고가 났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왼쪽 눈도 실명할 뻔하고 목뼈, 갈비뼈 다 부러지고 오른쪽 팔, 네. 어깨뼈 이렇게 다 부러진 상태에서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서 4일 정도 있었었고 그 정도면은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귀에다 대고 죽을 수도 있다, 눈도 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었고 네. 근데 빚을 갚아야 되니까 10일 만에 이제 나와서 배달을 다시 탔어요. 오른손이 좀 마비가 돼 있던 상태인데 그러고서 다시 사고가 또 났어요.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지키겠다. 그래서 안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회의 잠깐 모이겠습니다. 같이 영업하시는 직원분들의 자리입니다. 직원분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12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들 나가 계셔가지고 두 분은 제주도 가 계시고 나머지 이제 각 지방에 지금 미팅하러 가셔가지고 8월에는 배달하시는 사업자 대표님들 배달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0입니다. 대표님이 직원분님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뭐 그런 꺼리낌은 없고 좀 형님 대접을 해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아들뻘 아닌가요? 뭐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촌은 되는데 편하게 말할 수 있어갖고 장점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언제까지 같이 일하실 거예요? 죽기 전까지 해야죠. 보통 그 사장님이나 대표님보다 네네. 나이가 많은 직원분들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나이가 많고 적고는 크게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는 관리하는 고객분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거의 100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 그렇게 1000명 수용할 정도로 크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거의 주가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크게 사무실은 이런 조그만한 제 방만한 것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죠. 여기 회사는 컨설팅 해주시는 범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불법적인 거 아닌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관여를 하고 지도를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된 사업에 관련된 거는 다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채널이 자영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시는데 자영업자분들이 네. 도움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이 뭐가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주는 3%에서 5% 되는 저금리 대출도 있고 인테리어, 시공하고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고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전기세 지원 이런 것들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이라는 게 네.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라에서 그냥 줘요? 그냥은 안 주겠지만 이 전기세 같은 경우는 연매출 6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분 대상,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과도한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냈던 부분도 이자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여자가 대표거나 청년이 대표거나 했을 때 각 시나 도의 일자리 경제 지원과에서 책상, 뭐 컴퓨터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배달료 지원하는 게 있으니 절대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대출로 창업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정착자금을 안 받고 그냥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창업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일반 은행권의 대출의 금리는 높은 편이에요. 최근은 6% 이상이 굉장히 많았었고 국가에서 하는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금리는 3%에서 5% 사이가 되기 때문에 국가 거로 쓰셔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말고 정착자금으로 대출 받는 게 훨씬 이득인데 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안 하는 것보다 몰라서 못하는 게 95% 이상은 차지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은행 1금융권이 아닌 2금융, 3금융권 대부업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님들도 네. 혼자서 이렇게 정착자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네.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제 공지사항에 떠요. 그러면 뜨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대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대환 대출 이렇게 해서 뭐 신청하게 눌러서 그냥 여기에서 원하는 걸 체크를 하고 금액을 예를 들어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제 다 필요 서류가 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비하라는 것만 준비를 잘 하셔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써서 내야 되나 보네요. 네, 요것들은 어떻게 쓰지가 아니고 요거를 눌러보면 다운로드가 되고 열어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시고 등기부 등본이나 신분증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어렵네요. 좀 복잡은 한데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이 서류 저 서류 준비해 오라면 준비해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해오라는 것만 해서 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고객님 있으세요? 2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신데 이곳저곳 막 일수 불법적인 돈을 한두 개 쓴 게 아니고 20개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규 업체 뭐 이런 데다가 했다. 그래서 썼는데 원금은 다 갚았다고 해요. 근데도 이자가 산더미 같이 남아있어요. 이걸 제가 도저히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연락처를 다 받아서 많이 싸웠어요. 다 따지고 싸우고. 그래서 해결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영 컨설팅 일이 아니잖아요.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기특한데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사기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제가 절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오지랖 넓은 성격 때문에 옥수수밭 가서 옥수수 같이 따드리고 고추밭 가서 고추도 따드리고 고기 유통하시는 분인데 손이 부족해서 제 차로 같이 날라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경영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인력서 아니에요? 경영 컨설팅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면 그 마음은 결국엔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딱 100억만 벌고 나가자라고 화는 있는데 진짜 100억 벌고 있어요? 그렇게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에는 2억 2천 정도 됐었고 3월은 2억 4천, 4월은 2억 4,400, 5월은 1억 8,800, 6월은 1억 8,900, 평균 2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2억이면은 네. 순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한 1억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고 있습니다. 뒤통수도 맞고 힘든 네. 시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많이 벌게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죽는 것보다 힘든 게 죽고 싶은 상황이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유지되는 시간이 너무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행복하고 이 돈을 벌어서 저희 가족들하고 그냥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뭐 꿈이라는 건 딱히 없고 목표는 단 하나예요. 가족하고 잘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돈 열심히 벌어서 행복하게 같이 지내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나라에서 뿌려주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낸 세금들 그것들로다가 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세금만 내지 말고 돌려받을 수 있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나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서 지원 신청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다 많이 누리셔서 꼭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들에게 영상 편지. 나중에 커서 이거를 보겠지만 아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도 제발 좀 말썽 좀 피우지 말고 아빠 닮아서 걱정이지만 큰 사람이 되라. 네, 넓은 사람 말고 큰 사람이 돼서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